은퇴 후에 서울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년 1인 가구가 살 때 장점, 단점, 그리고 노년에 혼자 살 때 부족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학술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500개의 문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요. 저는 이 보고서 중에서 노년층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34%인데요. 60대 이상에서는 약 13%로 현재로서는 서울에 사시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라는 사유를 보면은요.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사별, 즉 비자발적인 것도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2017년에 약 21%였던 것이 28%로 늘어나면서 즉 서울시도 고령화의 현상에 따라서 이러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생활하고 나서 삶이 어떠냐에 대해서 상당히 지표로 보면은 좋아졌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청년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해지고 좋아지고 자유롭다. 특히 장점으로 뽑은 것들은 자유로운 생활, 혼자만의 여가 시간, 직업학업 몰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가족 부양 부담이 없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1인 가구로 곤란한 것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식사 해결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거고 노년들은 과연 모두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 1인 가구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색깔이 빨간 것이 매우 취약인데요. 뭐 경제적인 자립과 주거 안전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럼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것들 중에 또 나이가 들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당연히 높아지죠. 즉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외로움이라는 것도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취약한 정도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노년의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를 정의할 때 비자발적이다, 그리고 불안정적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것들을 용어로 카테고리화했을 때 위기형이라고 하는데 이 위기형의 비중이 약 74%로 가장 높음으로써 다른 세대보다 차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에 혼자 살 때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예측하다시피 사회적 고립이 1인 가구의 문제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타 연령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마도 삶을 살아온 경륜 이런 것들이 체득된 것도 이전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울에 사시는 노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고립이 한 12% 정도가 고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65% 정도로 전체 평균에서 뭐 아주 큰 차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만성질환 유병률이죠.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높은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외로움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전체 평균 가구의 우울증 치료 필요보다 1인 가구의 치료 비율이 두 배가 높은데 그 두 배 안에서도 뭐 성별이나 그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봤을 때 노년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즉 만성질환과 같은 것들은 즉 무엇인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또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럴 때 누군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나이가 들면은 이런 단계를 누구나 거치게 되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돼서 주 1회 또는 매일 자주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친구가 높고요, 가장. 그 다음에 이웃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년의 기준에는 친구는 다른 연령보다 낮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체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한 곳에서 살던 곳에 사시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사한다는 것이 나이 들어서 쉬운 얘기는 아니죠. 특히 그 안에 있는 관계망, 이웃과의 관계망을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을 봤을 때도 특정 지역, 특히 이제 구도심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노년 1인 가구는 비자발적으로 특히 이제 사별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이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만성 질환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보셨다시피 노년의 삶에서 이웃에 의존하는 게 커지게 됩니다.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이웃들에 기대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돌봄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를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뭐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돌봐주는 그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데요. 그 시간들의 외적인 것은 즉 기존의 가족들이 돌보게 되고 또는 독박 돌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1인 가구인 경우에 정말 이후 대에는 돌봄의 주체, 돌봄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으로나 외로움 이런 것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돌보는 것들을 겹겹이 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약에 빈 곳이 있고요. 그런 분들인 경우에 혼자 되었을 때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경제적인 여력조차 없을 때 이럴 때 맞닥뜨릴 문제들은 굉장히 크고 이분들의 삶이 웰다잉으로 가면서 노년의 죽음으로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맞닥뜨릴 결정할 문제, 의존할 문제 이런 것들의 축을 이웃으로 더욱더 좁히고 이웃들에 더 집중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 특히 커뮤니티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인구들이 밀집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 놓치면 안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1인 가구 실태 조사였습니다. 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른 의견, 더 좋은 혹시 공유하고 싶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